대해 더 얘기해 주실 분으로 진몬스터를 모셨습니다. 디버터 자산운용의 매니지먼트입니다. 어제는 정말 크고 빠른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약간 반등해서 5% 정도 올랐지만요. 하지만 어제 일어난 일로 인해 1000억 달러 이상이 순식간에 증발했죠. 당신이 보시기에 과잉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당한 움직임이었을까요? 여자 앵커 질문입니다. 백희, 저는 과잉 반응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앤드류가 핵심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데요. 지금 중요한 건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회사들이 받는 대우입니다. 진머스터입니다. 미 연방정부, 특히 NH, TSA, 자율주행차가 더 널리 보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점이 포인트인데요. 바로 이 점이 최근 테슬라 주가 변동의 원인이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9천억 달러 수준인데 주가가 떨어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그 기대가 위태로워졌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걸 과잉 반응이라고 보는 이유는 진머스터입니다. 결국 대통령은 나라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길 원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비록 두 사람 간의 성격 차이와 경쟁심이 존재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저는 대통령이 결국엔 나라의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는데요. AI와 관련된 기술 경쟁을 생각해 보면 확실히 글로벌 파워의 새로운 전장이에요. 그 중에서도 물리적 AI, 그러니까 로봇 같은 기술은 그 일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명확한 예가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만약 트럼프가 일론에게 더 가혹한 태도를 보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중국에는 자율주행차가 이미 여기저기 보이고요. 1년, 2년, 5년 후엔 유럽이나 세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성격 충돌 하나로 이런 혁신의 흐름이 멈춘다는 건 이상한 일이죠. 진몬스터입니다. 결국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건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 테슬라 발표와 오스틴에서 나올 소식도 중요한 시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제는 정말 많은 의문을 갖고 있었죠. 백희 앵커 질문입니다. 그 의문들을 당장 풀고 싶어 했고요. 정부 계약이라든지 자율주행뿐 아니라 그가 앞으로 하려는 로봇이나 다른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 허가 같은 것들이요. 그런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게 과잉 반응이라고 확신한다면 오늘 주식을 살 건가요? 오늘 테슬라 주식은 매수하실 건가요? 여자 앵커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유할 겁니다. 결국 로봇 분야에서의 정부와의 관계는 스페이스X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테슬라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옵티머스 로봇의 큰 고객이 될지 여부에 따른 영향도 산업용 로봇 시장의 기회에 비하면 그 영향은 작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수하는 입장입니다. 매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은 초기 단계이고 로보택시 출시가 초반엔 느렸지만 오토스틴에서는 서서히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이것이 아주 단순한 진실을 보여줄 겁니다. 즉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차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우버기사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자율주행을 더 좋아합니다. 그 흐름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1조 달러 이상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약 9천억 달러 수준인데요. 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7,500억 달러의 세액 공제가 필요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예산안 전체를 그냥 폐기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통과시키지 마세요. 그게 저희 권고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자 앵커 질문입니다. 이 지출 법안에는 필요 없다고요? 네, 필요 없습니다. 주유소를 위해 보조금이 필요한가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전 보조금 지원 같은 건 전혀 필요 없어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저라면 그냥 폐기하겠습니다. 통과시키지 마세요. 여자 앵커 웃으면서 좋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모든 보조금을 다 없애자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석유랑 가스 산업에 대한 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이 예산안이 다른 전기차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이 점이 당신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여성 앵커 질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없애는 쪽에 찬성합니다. 테슬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전기차 보조금은 전혀 없었고 휘발유 가격은 매우 저렴했어요. 우리는 보조금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긴 거죠. 그리고 7,500
$7,500 세액 공제는 테슬라 때문이 아니라 GM이 로비에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그냥 다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일부 사람들이 좋다고 주장하는 다른 부분들도 있죠. 연구개발에도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 예산을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 앵커 질문인데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론 씨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거예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나라의 지출이 수입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요. 정말 미친 수준이에요. 모든 억만장자들의 재산을 다 몰수한다고 해도 국가의 적자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와 그 트럼프 대통령 아주 격돌이 있었죠. 큰 충돌이 있었는데 저는 두 사람의 충돌을 보면서 어차피 터질 일 빨리 터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트럼프의 선택은 명확하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일론 머스크를 디스하거나 그러면 식물 대통령의 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쪼잔한 대통령에서 미국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위대한 대통령을 남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조금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하는 행동을 보면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를 봉합하고 뒤끝은 남아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일을 선택할 거라고 보며 그 첫 번째 걸음을 테슬라 FSD 자율주행의 전격 허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월 1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모종의 이벤트 같은 거를 좀 벌여주면 관계가 일시에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일단 6월 12일 다음 주죠. 텍사스 오스틴 행사를 그 여부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영상을 번역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CNBC 여성 앵커 베키가 짐 먼스터와 인터뷰한 걸 먼저 보셨습니다. 자, 나름대로 여기를 해석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영상은 조금 지난 영상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자, 보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쓸모없다, 필요 없다.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해왔었죠.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스스로 자력으로 맨손에서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업인이고 그런 이제 정신과 노력으로 지금 인류를 화성으로 가기 위한 그런 도전을 하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죠. 자, 이런 그 일론 머스크의 헌신을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진심으로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다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이 그냥 언어 수사 그걸로만 했는데 차라리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이렇게 BBB 법안에 대해서 그 강하게 의견을 내면서 트럼프의 본심도 한번 확인해보고 또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얼마나 대가 없이 미국에 그런 노력을 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승부사 머스크의 이번에 통큰 정말 진심이 테슬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CNBC 인터뷰를 보면은 여성 앵커 베키가 짐 먼스터에게 당신이 보시기에는 과잉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당한 움직임이었을까요? 14% 트럼프 충돌 이후에 주가 흐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짐 먼스터가 지금 중요한 건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회사들이 받는 대우라고 얘기하면서 미 연방정부 NHTSA 도로교통안전국과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얼마 전 한 달 정도 됐나요? 그 기가 텍사스 방문해가지고 일론 머스크와 회동을 갖고 자율주행 중국과의 경쟁에서 결국은 미국은 속도 여기서 뒤처지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죠. 그 교통안전국이 결국은 이제 교통부 장관 중요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충돌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행보를 바꾸지는 못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짐 먼스터는 자율주행차가 더 널리 보급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점이 포인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점이 최근 테슬라 주가 변동의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 결국은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임명 관료들, 교통부 장관, 교통안전국 이런 데서는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큰 흐름은 정기 FSD 자율주행, 중국과의 경쟁, 또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죠. 그래서 주가는 변동이 있었지만, 그리고 시총이 9천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진 것도 이런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이 되었지만, 이런 일로 인해서 그런 기대감, 혹시 자율주행이 트럼프의 뒤끝 때문에, 그 보복 때문에 딜레이 되거나 폐기되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14%가 급락을 한 거죠. 그러나 짐먼스터가 보기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쪼잔한 대통령보다는 미국 마가를 위해서 본심이었다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한다고 믿기 때문인데, 비록 두 사람 간의 성격 차이와 경쟁심이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나라의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테슬라 전기차 구입을 했었죠. 그걸 또 판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거다. FSD 자율주행 결국은 전격 허용하게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남겨주시고요. 짐먼스터는 AI와 관련된 기술 경쟁을 생각해보면 확실히 글로벌 파워의 새로운 전장이라고 강조를 했죠. 지금 뭐 난리죠. 미국, 중국, 전 세계가 난립니다. 특히 피지컬 AI, 그러니까 물리적 AI 분야, 옵티머스 봇 같은 기술이 그 일면이라고 이제 짐먼스터는 강조하면서 현재 가장 중요한 예가 자율주행 기술인데, 이게 이제 리얼월드 AI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에게 더 가혹한 태도를 보인다고 가정해 볼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주표적이 될 거고 웨이모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그런데 주변을 보면 중국에는 자율주행차가 이미 여기저기 보이죠. BYD, 뭐 파웨이 이렇게 여기저기 보이는데 1년, 2년, 5년 후에 유럽이나 세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허용을 안 하더라도 이미 중국과 유럽, 호주 이런 데는 줄줄이 하반기에 그 오픈이 예정이 돼 있다는 거죠. 미국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나라 밖에서 일어난 일은. 테슬라는 이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국민들은 생각하겠죠. 트럼프가 저렇게 쪼잔한 대통령이고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중국이나 예를 들어서 유럽, 호주도 다 테슬라 전기차가 허용이 됐는데 오히려 본토인 미국이 허용을 안 해준다.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러면 중간선거는 불보듯 뻔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는 거죠.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인이 뭐 뒤끝이 있다 하더라도. 자, 그런 성격 충돌 하나로 이런 혁신의 흐름이 멈춘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짐먼스터는 강조하고 있죠. 결국 나라를 위해 가장 좋은 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 차려준 밥상,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 기술의 계속 발전을 위해서 전격 허용하는 일이라고 짐먼스터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없이. 결국 기술 진보는 그 누구도 일개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대적 흐름인 거죠. 짐먼스터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먼스터가 보기에 다음 주 6월 12일 텍사스 오스틴 10여 대로 시작하는 그 FSD 자율주행 테슬라의 발표는 현재 매우 중요한 이제 시점에 나온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자 앵커가 그러면 앞으로 옵티머스 봇이나 이제 이런 로봇 분야에서 정부 허가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당신이 이게 과잉 반응이라고 한다면은 짐먼스터 당신은 오늘 주가를 테슬라 주식을 살 거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어보죠. 그러니까 짐먼스터 오늘 테슬라 주식을 매수할 건가요? 이런 직설적인 베키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 보유할 예정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장기 투자자의 마인드고, 테슬라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짐먼스터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죠. 결국 로봇 분야에서의 정부와의 관계는 스페이스X에게는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그렇죠. 정부 계약을 따내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정부와 호의적이면 좋겠죠. 그렇지만 테슬라의 무기는, 그러니까 스페이스X, 정확하게는 스페이스X의 무기는 지금 그 미국에서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우주 정거장에 사람을 올려보낼 수 있는 거는 팔컨 로켓밖에 없죠. 스페이스X 드래곤 크루라고는
우주선밖에 없는데, 자 이거를 트럼프 임기 내에 만약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블루 오리진을 한다 해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죠. 4년 안에 테슬라를 그러니까 스페이스X를 대체할, 그 일론 머스크 기업 스페이스X를 대체할 우주 기업을 찾기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면 트럼프가 아무리 그 뒤끝이 있어도 이거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이번에 보셨듯이 9개월간 고립된 미국의 그 우주인을 귀환시킨 거는 나사의 그 우주선이 아닌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드래곤 캡슐이었죠. 이걸 잘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정부가 옵티머스 로봇의 큰 고객이 될지 여부에 따른 영향도 사실 산업용 로봇 시장의 기회에 비하면 정부의 역할은 작다고 본다는 게 정확한 팩트죠. 그래서 저는 지금 테슬라를 매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그 매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은 초기 단계다. 자, 옵티머스도 초기 단계고 FSD도 정식 정부의 허가나 이런 건 초기 단계에 지금 불과한 거죠. 이제 막 시작 단계. 자, 웨이모라고 해봤자 지금 몇 대 안 돌아다니는 거고, 이 대규모 채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짐 머스크가 보기에 로보택시 출시가 초반엔 느렸지만 오스틴에서는 서서히 속도가 붙고 있다. 그래서 아직 초기 단계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즉 자율주행차가 더 안전하다는 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율주행에 혁신적인 테슬라 같은 전기차를 더 선호하게 될 것이다. 왜? 사람들은 우버 기사와 얘기하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여성 고객뿐만 아니라 남성 고객도 우리가 택시에 앉아서 조용히 좀 쉬면서 가고 싶지, 뭐 어떤 기사분하고 계속 얘기하고 이런 불편하죠. 그렇지만 자율주행은 그냥 편안하게 쉬면서 가는 거죠. 인간 운전자보다 10배 더 안전하게. 다만 이게 사용자 경험이 아직 초기 단계보다 보니까 많이 없다 보니까 마치 지금은 자동차 시대가 익숙하지만 옛날에 말은 지금 뭐 그 동물원에 가면 볼 수가 있지만 옛날에 말이 사실은 그 자동차 역할을 대신했는데, 사람들은 이게 1년만 지나도 그런 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율주행도 앞으로 1, 2년 뒤에면 이렇게 마차가 전기차를 그 전기차에 그 유불로 전락했듯이 전기차에 밀려서 말과 마차가 그 유물 그 박물관의 유물로 전락했듯이 앞으로 이제 이런 자율주행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짐 몬스터는 자율주행은 1조 달러 이상의 기회가 있다고 믿는다. 자,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데나이브스도 일관되게 지금 테슬라 1조 기업인데 결국은 짐 몬스터도 자율주행의 가치는 추가로 1조 정도 달러 이상의 기회가 있다. 그런 시장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 테슬라의 상승 여력은 1조 달러면 이제 2배 정확히 되는 거니까 지금 300달러면 600달러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짐 몬스터는 계속 사들이고 있다. 자, 이렇게 강조해서 인터뷰는 끝냈고, 자, 두 번째 인터뷰를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인터뷰는 7,500달러 보조금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조금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 일론 머스크의 일관된 입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인터뷰였는데, 자, 여기 그 여성 앵커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짧은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일론 머스크는 7,500달러의 세액 공제는 필요 없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지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하면 이 예산안 전체를 그냥 폐기하는 게 낫다. 자, 여기 그냥 통과시키지 말라. 이 예산 7,500달러. 옛날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성회가 좀 당황하면서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주유소를 위해 보조금이 필요한가요? 역으로 되묻죠.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어서 당국이라면 그냥 폐기하겠다. 이렇게 보조금 퍼주는 정책은 통과시키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성 앵커가 정말 웃음을 터뜨립니다. 저는 말 그대로 모든 보조금을 다 없애자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죠. 자, 이걸 보면 일론 머스크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언행일치, 한결같은 진국이다. 소위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반면에 트럼프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말이 왔다 갔다 바뀌죠. 말이 왔다 갔다 바뀐다는 거는 신뢰할 수 없는다는 건데, 이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죠. 뭐 안 그런 정치인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일관되게 보조금을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이번에 BBB 법안에 그 일론 머스크가 반대하는 게 보조금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만약 그 예산안이 다른 전기차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 당신은 생각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여성 앵커 물어보니까 일론 머스크 이렇게 얘기를 했죠. 테슬라는 시작했을 때도 전기차 보조금은 전혀 없었고 휘발유 가격은 매우 저렴했다. 그리고 $7,500 세액공제는 테슬라 때문이 아니라 GM의 로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다. 놀라운 사실이죠. 바로 내연기관차의 대표기관인 GM 로비로 $7,500가 생긴 거지, 전기차, 일론 머스크 테슬라 같은 전기차 기업에 $7,500를 주려고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한마디로 이 정부 보조금 싹 다 없애자 이걸 강조를 하면서 그 이유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하면서 화두를 던지죠.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정말 큰일이 날 거다. 정말 이거 지출금 그 보조금 퍼주는 정책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심지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지출이 수입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정말 미친 수준인데 모든 억만장자들의 재산을 다 몰수한다고 해도 국가의 적자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인터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테슬라의 투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빠르게 다음 주 앞으로 장기적으로 테슬라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트럼프와의 일전이 있은 이후에 9등으로 내려앉았는데 9,400억 달러죠. 295달러 기록하고 있고 6월 5일 대충돌이 있은 날 14.26%가 빠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매수세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 많은 그 개미 투자자들은 결국은 테슬라가 장기 우상향으로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와중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책임자가 회사를 떠난다. 이게 이제 그 밀란 코바 그 옵티머스 그 책임자죠. 부사장인데 이분이 떠난다는 이제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밀란 코박이 스스로가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3번을 보시면 너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이것이 사퇴를 결정한 유일한 이유고 다른 어떤 이유와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테슬라에 더 근무하고 싶고 기여를 하고 싶지만 가족도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5년 10년 만에 떠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밀란 코박은 X에 글을 올리면서 10년간 나를 믿어주고 가르침을 준 머스크 CEO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고 당신은 나에게 많은 엔지니어링의 기본 원칙들을 가르쳐 줬다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고 누구에게 일론 머스크에게 그리고 결국은 테슬라는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2번 보시면 이렇게 밀란 코박이 떠나면서까지 테슬라에 대한 애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언론은 뭐 밀란 코박이 나갔으니까 이제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봇은 뭐 끝났다, 뭐 장래가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자, 테슬라는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이게 팩트고요. 4번 보시면은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모든 제품을 통틀어서 가장 큰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고 2, 3만 달러 수준이면 1인이 한 두세 대의 로봇을 앞으로는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간병 로봇, 가사 도우미,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도와주는 심부름, 비서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머스크와 트럼프 관계를 좀 정리를 해보면 머스크가 트럼프 공격 SNS 글을 삭제했다는 속보가 지금 나왔고 삭제된 글에는 장기간에 걸친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던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됐다고 주장한 글이 포함됐는데 자, 이것도 이제 삭제를 했다는 것. 머스크도 이제 좀 자제를 하는 분위기죠. 자, 머스크는 공방 다음 날인 6일에 트럼프와 머스크가 위대한 조국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억만장자 빌 에커먼의 게시글에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
이런 이제 댓글을 달면서 화해 의중을 내비쳤고, 2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와 대화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면서 우리는 이제 그 관련한 모든 사업들 여기를 검토할 것이다. 보조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지금 소강 상태인데, 자, 모욕을 절대 안 읽는 트럼프, 머스크 돌아오지 않는 다리 건너라, 이렇게 제목은 나왔지만 결국은 트럼프 마가 메이크 어메리칸 그레이트 마가를 위한 첫걸음은 2번 테슬라 FSD 자율주행 하루라도 빨리 전격 승인하는 노력, 이게 일론 머스크의 관계를 봉합하는 비용 안 들이고 그 모든 걸 얻는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고, 요렇게 과연 선택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 좋을 텐데요. 자, 3번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기술적 승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4번 머스크와의 관계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이 비용 부담 전혀 없이, 또 그 추가 세금 지출 없이 FSD 자율주행 승인만 해주면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유리한 고지, 트럼프 대통령은 혁신 대통령의 이미지, 그리고 진심으로 마가를 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조심스러운 부분은 대부분의 대통령들은 뒤끝이 있고 쪼잔한 대통령을 선택한다는 거죠. 결국 실패한 대통령의 길을 걷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도 또 인터뷰를 나와서 이 사람은 끝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책사, 옛날의 책사였겠죠. 배넌이 머스크의 불법 체류, 마약 복용 의혹을 조사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마치 이 사람을 보면 또 한국에 또 뭐 그 사람이 연상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람들 얘기는 들을 가치가 없고 한마디로 걸러야 됩니다. 자, 그 말을 이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내가 경제 독립을 이룬 본질이지,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 다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소음이니까 걸으시면 됩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갈등, XAI의 50억 달러 대출의 그림자.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그 XAI가 이제 그 대규모 투자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50억 달러 규모 대출, 그러니까 이제 채권 투자를 하면은 금리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제 관계가 악화되면은 그 채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그 투자에 대한 조건이 이제 예를 들어서 금리, 채권 금리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머스크는 전 세계 1등 부자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야 뭐 회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받지만 안 되면 본인 돈이라도 털어서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와 머스크는 그 브로맨스가 마침표를 일단은 이제 그 한번 꽉 했는데, 저는 굉장히 영리하게 그 머스크가 이번에 잘 터뜨렸다고 생각을 하고, 안 그러면 계속 그 머스크만 소가리하고 트럼프는 실속을 다 챙기고 머스크는 기업가로서 좀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는데, 이 머스크가 황금 열쇠 뭐 이거 받는다고 저기 할 인물은 아닌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로만 머스크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사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백일화에 드러났다고 저는 보는데, 차라리 잘 터뜨렸다고 봅니다. 이거보다 뭐 더 최악의 상황은 없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6월 10일이 더 기대가 되고, 어쨌든 그 테슬라가 이번에 6월 10일 당연히 좋은 그 성공을 거둘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가 매수 기회는 많이 축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미국 대표 유럽과 EU와 무역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1번 보시면 그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부과한 25% 자동차 관세를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2번 그 현재 EU는 미국은 자동차 제조사가 정부의 안전 기준을 스스로 충족한다고 선언하는 일명 자기 인증 제도를 시행하지만, 이 EU는 관할 당국이 직접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조치 때문에 사실 테슬라 같은 FSD 자율주행 기술이 그 EU에서 그 승인받기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그 철폐가 되면, 미국과 동일한 수준이 되면 테슬라의 그 유럽 EU의 그 FSD 자율주행 진출은 빨라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머스크뿐만 아니라 뭐 제프 베이조스, 또 구글의 그 애플의 팀 쿡, 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트럼프 정부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했는데 뒤통수를 다 세게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 제프 베이조스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 정부 거래에서 아마존을 그 망쳐버렸죠.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를 파기하라고 이렇게 한 소식이 알려졌는데, 베조스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소송으로 맞서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머스크도 최악의 경우에는 뭐 스페이스X 정부 계약이나 이런 거 그 만약에 트럼프가 이렇게 회방을 놓으면 소송으로 맞붙겠죠. 이 제프 베조스처럼.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재미있는 결과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재밌게 지켜본다는 얘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뭐 기업가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소위 그냥 협박, 뭐 그렇게 말폭탄을 던지고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건 좋지만은 사실 여기에 반감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기업가들에 대해서도 신뢰만 취하고 실질적인 혜택은 안 주는, 참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얄미운 그런 스타일을 구사하는데, 물론 이제 정치인이니까 조금 일면 그런 부분을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사업가 출신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머스크와 트럼프 관계 좀 지켜보기로 하고, 제프 베이조스와의 관계, 또 팀쿡과의 관계도 우리가 주의 깊게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켄 그리핀이 420억 달러 가치의 그 최근 3번의 시장 붕괴를 정확히 예측했던 억만장자인데, 2014년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투표를 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인물이 트럼프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고 경고를 했다. 자, 머스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켄 그리핀조차도 트럼프를 비판하는 거죠. 자, 트럼프의 속마음은 뭘까요? 그 부채 한도를, 미국의 부채 한도를 궁극적으로 없애서 돈을 마음껏 찍어내서 써가지고 그 중간선거도 이기고 주가도 부양하고 위대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속마음인데, 일론 머스크가 경고한 대로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는 37조, 여기에 이자만 해도 한 4조 가까이 들어간다고 하면 천조국인 미국의 예산을 초과하는 그 대출 이자가 지금 미국 정부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신 나간 BBB 법안이 실행이 된다면은 단번에 한 4조 정도, 3조 7천억 달러 이렇게 중과가 될 예정이니까, 얼마나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대해서 그 뚜껑, 소위 말하면 뚜껑이 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주를 해서 그렇게 쌍욕을 들어먹으면서 미국 정부를 위한 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트럼프가 BBB 법안을 통해서 본인은 그 선거 지지자층 챙기는 모양새를 취하고 어떻게 보면 그 머스크를 활용한 거죠. 욕은 오만 욕은 머스크가 들어먹고 도지로 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BBB 법안의 혜택은 트럼프가 이게 보는 거니까 참 안타까운 경우죠. 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일어나고 전 세계도 이런 양아치 같은 정치인들의 행태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는 우리가 보았듯이 감옥을 가거나 정말 역사 속에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거나 이제 이렇게 정확한 역사적인 심판은 시간이 딜레이 될 뿐 준엄하게 펼쳐지는 게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테슬라 투자, 경제 독립에 집중하지만 차선책을 선택했을 뿐 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우리가 선택한 거, 그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지만 이 국민의 공복이라는 것, 이거를 항상 잊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을 본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가 많이 나와야 국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발전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자, 그 팔란티어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가 우리는 그 중국과 미국이 둘 중 안에 어느 게 이길지 지금 절박하게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글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겠죠. JD 벤스가 이제 오랜만에 한마디 했습니다. 자, 일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이 조금 자제를 한다면 불화를
겪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일론이 조금이라도 진정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중간 입장에서 벤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피터 틸의 후원을 받아서 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또 차기를 노리는 사람인데, 트럼프보다는 이제 머스크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차기를 또 생각하고 한다면은, 하여튼 요런 이제 물밑 작업들이 트럼프도 그렇고 머스크도 그렇고 결국은 서로가 각자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있죠. 그래서 파국만은 치다르지 않을 거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머스크 댓글 삭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테슬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뭐 거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답글을 달면서 이제 화해 분위기로 좀 가는 그런 모양새가 취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테슬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금들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고, 관련 그 영상은 에피소드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일론 머스크는 도지위원일 때 이제 인터뷰 같은데, 그 도지 활동, 결국은 정부의 부채, 이걸 파산을 피하려면 미국이라는 배에 모든 사람들, 기업가도 그렇고 국민들도 올라타 있는데, 기업이 결국은 정부가 빚 때문에 파산한다면은 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도지 활동을 한 거고, 이번에 BBB 법안에 뚜껑이 열린 결정적인 거는 정말 한 방에 그 정부 빚 37조에 버금가는 그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법안이 지금 하원을 통과됐기 때문에 단 한 표 차이로, 그래서 뚜껑이 열린 거죠. 자,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앱스타인 탄핵까지 이제 머스크가 언급하고 그 X글을 삭제해서 이제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데, 재밌는 건 조 로건 쇼에 이 나사 팸 본디 이제 요 분은 법무장관이고, 지금 이제 그 FBI 국장이 카시 파텔, 이분이 이제 그 조 로건 쇼에 나가서 실제 앱스타인 그 파일 영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다이 여성 법무부 장관은 부인을 했다. 이게 상반된 입장이잖아요. 같은 정부기관인데.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X글로 올라왔는데,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그 두 분 다 이제 강요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쪽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FBI 국장 폭로로 실제 영상이 있다. 진실은 뭐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언젠가는 한번 요거는 관심 갖고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테슬라 전기차는 본질에 계속 충실하고 있는데, 자, 이 영상 보시면은 그 테슬라는 그 카메라 기반인데, 카메라가 오염됐을 때 셀프 그 워셔액을 통해서 카메라를 청소가 가능합니다. 되게 재밌는 영상이니까 같이 보시고, 트렁크도 굉장히 넓고요. 트렁크도 매우 넓고, 그 테슬라 관련한 그 첨단 차를 소개하는 영상, 에피소드 영상 꼭 확인해 주시고, 결국 기술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톰리는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 허핑번 토스트에 의하면은 결국은 일론 머스크나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할 것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는 테슬라를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재밌는 그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충돌 시에 2억 1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뭔 말이냐 하면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본질 가치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300달러 이하로 떨어졌을 때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개미들은 옛날하고 달라졌죠. 테슬라가 망할 회사가 아니고 앞으로 정말 그 전 세계를 이끌 혁신적인 10배, 30배 성장할 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머스크 충돌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고 계속 그 테슬라 믿고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요. 자, 지금 테슬라는 그 일론 머스크 스타쉽 발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었고요. 또 테슬라의 반가운 소식은
클린 에너지로부터 4억 4천만 달러의 새로운 메가팩 주문을 수주했다는 건데, 자, 이거 1.4기가와트시 어마어마한 규모고 2026년에 배송 완료 예정이다. 자,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지금 295달러인데 누군가에는 이 300달러 언더가 테슬라 그 수량을 모아가는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잡음은 있지만 테슬라 기업의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쓴 월터 아이작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는 돈이나 권력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 이분은 인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 2년간 일론 머스크를 밀착해서 일론 머스크 위인전 전기를 출판한 분이죠. 제가 항상 그 쇼핑란에 월터 아이작슨의 그 머스크 책과 제가 쓴 슈퍼리치의 메모책 마일라이프 해설서죠. 그거를 동시에 올려놓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 이 BBB 법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좀 분석을 해드리면, 이번에 하원을 214표로 한 표 차로 통과를 했죠. 2025년 5월 22일 날. 그런데 이게 이제 상원에서 최종 투표 일정은 현재 7월 4일 목표로 정해져 있는데, 내부 이번에 트럼프하고 머스크 사태 때문에 일부 또 의원들 반대를 이 법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불일치로 일정 지연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상원이 하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첫 번째 선택지는, 두 번째는 수정을 하거나, 그러면 수정 후 재투표가 가능한데 수정 시 하원의 재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이걸 피하려고 하고 있고, 머스크는 어쨌든 이제 이 법안 폐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재정 적자 때문에 머스크는 반대를 하고 있고,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통과는 안 될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결될 확률도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공개적인 대립, 상원 수정론의 가능성도 열려 있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트럼프는 세금 감면 또 국경 보안 정책 실행할 수 있는 탄력을 얻는 거고, 부결 시에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는데, 이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 자, 민주당은 이 BBB 법안에 대해서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서민 피해라면서 전원 반대 입장을 지금 표한 바 있죠. 그래서 중요한 팩트는 상원에서 그 공화당 표가 예를 들어서 한두 표가 이탈이 된다면 이 법안은 부결될 확률이 높다. 제가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면 이거는 부결될 확률이 좀 51%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전반적으로 두 개의 인터뷰를 살펴보았고, 머스크와 트럼프 이제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 그리고 트럼프가 바보가 되지 않고 식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 우리가 재밌게 관전 포인트로 가져갈 것, 그리고 지금 다음 주 테슬라 주가 예의주시하면서 300달러 미만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짐 먼스터 같은 사람들, 테슬라의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들, 본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다고 본다면은 지금이 좋은 투자 기회일 수 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테슬라, 비트코인의 수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 가치, 또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의 그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부족한 수량이 걱정이지, 트럼프와 머스크 싸움은 부차적인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편안한 투자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Of some guy or gal committing felonies on an island, and I'm in charge. Don't you think you'd see it? Tens of thousands of videos of Epstein with children or child porn, and there are hundreds of victims. And no one victim will ever get released. It's just the volume, and that's what they're going through right now. The FBI is diligently going. Again, logical play out. If there was a video of some guy or gal committing felonies on an island,
and I'm in charge. Don't you think you'd see it? Tens of including all of the competitiveness that Musk has brought to the American nation. Think about SpaceX and neuroscience that he's done, robotics. All of this is American technology. And does Trump really want not to have that in his portfolio? They've got to work this thing out. But really, it's about two men that don't agree on how to spend money. Because Musk doesn't want to spend a $2 trillion deficit, and Trump does, and I understand both sides. These two have to kiss and make up for the benefit of America. These are two men that are very important to each other. Richest man on earth, including all... Comes back into the fold. I know the president, for a couple days, I'll tell you, I don't want to reveal too many confidences, but, was getting a little frustrated, feeling like some of the criticisms were unfair coming from Elon. But I think has been very restrained because the president doesn't think that he needs to be in a blood feud with Elon Musk. Some of Musk's contracts. How seriously are you considering that? We'll take a look at everything. I look at everything. He's got a lot of money. He gets a lot of subsidy. So we'll take a look at that. Only if it's fair. Only if it's fair for him and for the country. I would certainly think about it, yeah, but it has to be fair. Mr. President, would you consider reopening investigations into his companies? There are a bunch of investigations. I didn't know that they had any, but they had them. I would just let them speak for themselves. I had no idea. Excuse me. I have no idea whether or not they had investigations. What's your view on Elon Musk as of today? I mean, have you heard from him at all? As your Honestly, team? I've been so busy working on China, working on Russia, working on Iran, working on so many. I'm not thinking about Elon. I just wish him well. On Mr. Musk's contracts, do you feel like the U.S. can survive without them? Obviously, you contribute a lot when it comes to defense and space, and that relationship has been... You said to me in our last interview, we won't have a country unless we fix it now. Can you explain why this is so important that we identify all this waste? Yes,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waste and fraud is so high that it's causing a $2 trillion annual deficit. So that's $2,000 billion of waste and fraud that's happening. And the cost of our debt has gotten so high that just the interest payments on the debt exceed the entire military budget. And it was just growing out of control. So the country was going bankrupt. It's just, country is no different from a person. If a country overspends and doesn't spend wisely, just like a person, the country will go bankrupt. So the reason I'm here is because I'm very worried about America going bankrupt due to the corruption and waste. And if we don't do something about it, the ship of America is going to sink. And we're all on that ship. And this may be a message to, people out there who have, are wealthy, have a lot of means, or control companies. It's like, just remember, we're all in ship America here. Your company is not going to exist if the ship of America sinks. And we should do everything we possibly can to ensure that America is strong for far into the future. And for doing that, you care about humanity, about getting us to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nergy, about human civilization. And so he is motivated not by making money, not by being powerful and, kicking around people, but by these missions that came when he was a little kid sitting in the corner reading the superhero comics of, I've got to help humanity be spacefaring. I've got to help it get over this sustainable energy issue. I've got to help it fight of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might be evil. So there is a goodness to his missions, and they're epic missions. He has a deep care about humanity, about getting us to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nergy, about
2010 to now, when it went from $1 to $280 today, that decline that we're seeing recently really looks like it's just coming back to support. So I don't think the long-term picture really has changed all that much for Tesla. And let's just review the competitive strength. Tesla has a lead in EV design, a lead in manufacturing electric vehicles. They have a robotaxi product coming soon. It's going to start next week. And they have a competitive, vastly more competitive robotaxi design that costs roughly 1/4 that of the nearest competitor. And Tesla is planning to launch or to introduce Optimus robots that actually have not only finger dexterity, but as you may have seen in some of these videos, a lot of movement dexterity. And of course, there are drones potentially in the future. So when you look at the suite of products that Tesla has, it is pretty unmatched. And then there's the possibility that they may merge xAI, which is their AI unit, which also owns the platform X.com, formerly known as Twitter. And with all that, I would say that Tesla, of course, still holds all of its advantages. And so we aren't too concerned about the decline. Now, but if you take a step back and look at Tesla from its 2010 to now, when it went from $1 to $280 today, that decline that we're seeing recently really looks like it's just coming back to support. So I don't think the long-term picture really has changed all that much for Tesla. And let's just review the competitive strength. Tesla has a lead in EV design, a lead in manufacturing electric vehicles. They have a robotaxi product coming soon. It's going to start next week. And they have a competitive, vast